제 이름은 톰입니다. 오늘로 제가 당뇨병과 함께 살아온 지 38년 2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모든 이야기를 솔직히 전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당뇨병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걸 안 봤으면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완전히 신경 쓰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1988년에 3살 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당뇨병이 얼마나 달랐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 혈당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지의 소변을 보고 약 1분 정도 기다린 다음 색깔을 차트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혈당이 어떤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초의 혈당 측정기가 나왔을 때조차도 상황은 기대만큼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드디어 수치를 알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수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향이나 패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 혈당이 왜 40이거나 400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만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당뇨병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그냥 평범하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는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혈당을 재는 것을 멈췄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았어요. 가끔은 아예 주사를 맞지 않기도 했어요. 저는 몰래 단 것을 과식하면서 모든 게 괜찮은 척 했죠. 저는 심지어 의사 진료 전에 기록장에 숫자를 지어내기도 했어요. 그 나이에는 당뇨보다 남들과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신경을 끄게 됐어요. 그리고 무서운 건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번씩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요. 한 번씩 높은 혈당은 무시하면서요. 그리고 한 번씩 나중에 처리하지 라고 넘기면서요. 그러다 보니 혈당이 300대인 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제 수치로 알 수 있었죠. 10대 때 HbA1c 수치가 13%까지 올랐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저는 당뇨병 관리에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나이에는 그렇게 복잡한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고 눈에 여러 번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했어요. 갑자기 그 결과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시력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때가 당뇨병이 저에게 정말 현실로 다가온 첫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받았고 처음으로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경향을 보기 시작했고 패턴을 인식하며 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식사 전에 인슐린을 맞는 걸 깜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규칙적인 운동이 제 혈당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뇨병이 드디어 조금은 더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저 문제를 수습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또 다른 변화도 시작됐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제 병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뇨병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하자 저는 조금씩 더 솔직해졌고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어려움과 실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저를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뇨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여정은 결국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결국 중국까지 가게 되었고 선전에 있는 제4회 AGP 및 DTX 서밋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비아닉스는 전 세계의 당뇨병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앞으로 당뇨병 기술을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당뇨병이 없는 척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백 명의 의사, 연구원, 엔지니어, 창작자들, 즉 당뇨병 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CGM 기술은 더 이상 단순히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더 잘 잘 수 있게 해주며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고 하루 종일 당뇨병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 쓰는 정신적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사이비어닉스 공장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저에게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진단받을 때 소변 검사, 시험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만드는 곳에 서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말이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GS3 같은 시스템과 혈당과 케톤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를 보면서 당뇨병 관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수십 년 동안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과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이 질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HbA1c 수치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기술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제 삶을 편하게 해주길 바라며 제가 그 시스템을 위해 일하고 싶진 않습니다. 때론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알림 혹은 저혈당에 대한 걱정 없이 밤새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 목표 범위 내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시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 일, 인간관계, 운동, 여행,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는 것이죠. 당뇨병이 모든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최고의 당뇨병 기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그 사실을 잊게 해주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당뇨병과의 전체적인 관계도 달라졌어요. 수십 년 동안 외면해왔던 당뇨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아웃이거나 두려움 때문이거나 또는 이제 막 뭔가를 알아가려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면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혼자 걸 필요 없습니다. 그 자유로운 느낌은 그건 정말 특별한 감정이거든요. 안녕.